42일 동안이나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다시 열렸지만 예상했던 대로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서 불과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경고하고 걸석 재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본인의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보이콧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통해 허리 통증 등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구치소 측도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감안해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고서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걸석 재판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재판은 결국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 5명이 모두 참석했지만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물론 이렇다 할 변론도 하지 못했습니다. 면면을 드러낸 국선 변호인단은 집중 심리가 필요한 이 사건에 몰두할 수 있게 서울중앙지법 관할 소속의 국선 전담 변호사로 구성됐습니다.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렇게 변호인 입회 하에서 받은 그 진술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하여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미 3차례 접견을 거부당한 국선 변호인단은 변론 계획 등을 계속 전달할 거란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재판을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없이 국선 변호인만 참여하는 걸석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이른바 진박감별 여론조사를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15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잘 답변했다고만 답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을 때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이 여론조사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 이전에 정무수석을 지냈던 현기환, 조윤선 전 수석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불법 사찰과 비선 보고 파문의 두 주인공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예상대로 치열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 감찰에 착수한 뒤 우 전 수석의 지속적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7월 감찰 착수 후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섭섭하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당시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 등을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감찰권 남용을 주장하며 처벌 규정을 적은 문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전 감찰관은 이를 위협으로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사에 협조하던 경찰도 어느 순간 비협조적으로 변했고 우 전 수석 측의 항의가 계속돼 감찰팀 직원들도 위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언론 보도만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자 이 전 감찰관이 진작 제대로 소명했으면 훨씬 더 쉽게 규명됐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수석을 노려보며 한숨을 쉬거나 냉소하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경찰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들었지만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과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검찰에 재소환됩니다. 원 전 원장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숨긴 혐의로 김병찬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마지막 소환 이후 2달 만에 검찰이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사이버 외곽팀 운영 등 MB 국정원의 정치 공작 의혹 전반을 캐물을 예정으로 원 전 원장이 각종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사흘 전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오늘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서장이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댓글 공작의 증거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당시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적폐 수사가 보복 수사라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정보 공작 정치와 군 정치 개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라며 편향된 수사가 아니며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검찰이 구속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다짐한 가운데 국정원 댓글 사건의 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가 관심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돈을 노린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강도상해 혐의 피의자 44살 이모 씨가 체포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앞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이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유라 씨 집 돈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정유라 씨는 원래 아는 사이셨어요?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 씨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최순실 씨에 대한 계좌 추적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정 씨가 은행에 돈을 맡기지 못하고 현금으로 1, 2억 정도는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국정농단 재판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정 씨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정 씨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계획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경찰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이 씨가 보모와 경비원의 신분증을 빼앗은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신원을 알려주는 것처럼 행동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배후에 조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추후 해코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통화도 안 되는 것으로 연기였을 뿐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